그런 걸 이렇게 보고 관객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간 뭐 제가 농담처럼 되게 변태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왜인지 좀 깊게 고민해 본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는 방식이 제가 영화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단일한 사건이나 단일한 인물의 행방을 쫓는 아마 그게 훨씬 더 서사적으로는 편리하고 그리고 관객의 몰입을 위해서도 유용한 작법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좀 더 파편화된 구성을 처음부터 이미지적으로 떠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바닥에 흩뿌려진 이 유리조각의 이미지가 저를 너무 강하게 동기화시켰다고 해야 그렇죠. 할까요? 인주의 마지막 장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욕심을 많이 냈는데 뭔가 좀 더 몰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한 관계, 뭐 혹은 두 가지 정도의 관계로 좀 몰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흩뿌려 놓은 유리조각들의 이미지처럼 이 영화가 고스란히 그냥 그 마지막 장면처럼 다가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이상용입니다. 오늘은 아까 3부를 예고해 드린 대로 한국 독립영화의 새로운 주목할 만한 감독님이신 조희영 감독님, 다른 것으로 알려진 뿐이지의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를 만든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관객과의 대화를 더 숲에서 나눴었는데 사운드가 다 유실되는 바람에 영화 현장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사고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근데 저 말고도 감독님 영화를 올해 한국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혹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연말이라 그런지 영화가 언급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스태프들하고 배우분들하고 다 너무 기쁘게 네, 연말을 맞이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워낙 그 정예림 배우님하고 그 인주 역의 정보람 배우님도 계셨어가지고 뭐 상세하게는 이제 못 여쭤봤는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먼저는 제가 이어지는 땅도 봤었고 이번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영화를 하게 되셨을까라는 게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영화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일단 어렸을 음.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미술 쪽이었는데, 네, 다른 영,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를 보면 이 사람은 미술 학도다라는 게 뭐 여기 등장하는 책이나 뭐 실제 작품들이나 온몸에서 다 뿜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네, 미술을 하면서도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 현장에서 미술 관련 스태프나, 어, 미술 쪽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랑 좀 친근하게,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과 좀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자 했었고, 그런데 미술이 아닌 글을 제가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쓴 글로, 영화라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단편 영화부터 작업을 해보면서 연출적으로 노력해왔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미술을 유학 생활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그것도 맞나요? 네, 유학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음, 중간에 그만두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다른 전공을 했었어요. 다른 전공이 어떤 전공이셨는지.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그래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졸업하면서 한국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궁금해지는 게 그 영화 뭐 단편 이전에 하셨던 아까 미술로서의 경험이 외국에서 경험하셨던 거였는지. 영화 미술은 한국에서 대학교 과정 때 저희 학교에 다른 탁과 영상학과나 연출 전공 분들의 개인 작업들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화 쪽 일은 하지는 안 않았었어요. 하셨고. 네, 근데도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그게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다 글쓰기와 비슷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영화라는 게 특별히 더 매체가 미술을 하셨으면 뭐 미술 감독을 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혹은 뭐 의상 쪽 담당을 하시는 것도 네.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굳이 연출은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영상 언어에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필터링을 거치고 또 비주얼라이징을 하고 또 그 후에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또 다른 형태를 낳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계속 영상을 수집하거나 촬영하거나 한 것들을 그냥 장난삼아 집에서 편집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왜 아까 해외에서는 영화 안 찍어 봤냐고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이어지는 땅을 보면은 런던과 밀라노가 이제 배경이 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첫 장편 영화를 찍을 때 거기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곳에서 어떤 경험이나 인상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셨던 것도 같아가지고 반대로 여쭤보면 왜 이어지는 땅 때는 뭐 런던 그렇다 치더라도 밀라노 물론 패션의 도시이긴 하죠. 그곳에서 굳이 공간을 설정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땅은 지금 생각해도 그 제작 당시의 흐름이나 환경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에 글을 쓰고 글을 쓴 거를 바탕으로 프로덕션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영화를 너무 찍고 싶은데 제작 지원이 된 상황도 아니었고 어떻게 찍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저와 마음이 맞는 이제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구해서 합의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는 저와 친숙하니까 제가 촬영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의 동네나 길 같은 곳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초반에 등장하는 공원도 잘 아시는 그곳인가요? 네,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나야 했던 공원이어서 런던 분량에 나오는 공간들은 제가 그 시나리오 때부터 명확하게 길 이름을 써놓고 했던 곳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밀라노는 저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영화 안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을 법한 공간인데 이 영화의 PD와 그 미술을 맡아준 친구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밀라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 네.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런던에서 친숙한 공간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처럼 밀라노에서도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두 도시를 선정한 후에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그 공민정 배우가 그 남자와 같이 엇갈리면서 골목을 막 헤매는 느낌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제 점점 어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간은 낯선 곳인데 한편으로는 지인이 사는 거주지여서 찍었다. 되게 약간 묘한 거리감도 있으면서 또 친밀함도 있으면서 이게 사실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정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일상적인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낯설게 보이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느낌들을 주시는데 그 두 공간이 사실은 각각 그랬던 것은 아닌가. 되게 익숙함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두 배우에게 이렇게 이입시켜서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네. 얼핏 하게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환경의 영향이 영화에 좀 고스란히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영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촬영하는 그 현장의 아우라나
공간의 느낌, 배우들이나 스태프분들이 가지고 가는 감각을 되게 신뢰하고 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땅 때도 참 재밌었던 거는 런던은 제가 가본 곳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장소를 구성하고 시나리오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한들 촬영 감독님은 또 낯선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촬영 감독님께서 의례적으로 이전 영화 작업을 하던 방식에서는 보통 사전 답사를 가서 로케이션을 다 보시고 그리고 촬영을 어떻게 콘티를 구성할 것인지를 미리 다 어느 정도는 체화를 한 후에 촬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함과 낯섦이 계속해서 교차되거나 영화 안에 담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민정 배우님하고 정예린 배우님이 이제 그 작품에서도 같이 나오시고 이번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에도 역시 또 출연을 하시는데 그 두 분은 어떻게 알고 캐스팅을 하게 되신 건지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쭉 가시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공민정 배우님 먼저 말씀드리면 네. 공민정 배우님은 제가 다른 영화 작업들에서 많이 마주쳤었어요. 제가 스텝으로 일할 때도 그렇고 오정민 감독 영화 때도 네, 마주치신 오정민 감독님 작품 할 때도 성인식? 네, 그쵸. 성인식 네. 할 때 제가 스크립터로 한번 연출 지원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만났었고 오정민 감독님이랑 친분이 먼저 공민정 배우님과 깊게 있으셔가지고 사석에서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보던 공민정 배우님의 모습과 마스크나 연기하는 모습들을 먼저 친숙해졌다기보다는 그 공민정 배우님이 본래 갖고 있던 본인의 행동이나 말투를 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어서 그래서 단편 작업 때 자연스럽게 공민정 배우님 떠올랐고 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매번 쓸 때마다 공민정 배우님이 떠올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정혜림 배우님은 제가 정혜림 배우님 연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공통 지인이 혜린 배우님을 친구로 소개시켜줘서 혜린 배우님을 만났는데 연기를 시작하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들이라는 단편을 한번 같이 찍어볼까 해서 같이 작업을 처음 해봤는데 혜린 배우님도 너무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 배우라는 거를 작업하면서 계속 발견하게 돼서 장편 때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에서는 이제 세 명의 여성 인물이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긴 네. 합니다만 이게 둘에서 이제 3으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늘어난 느낌이 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묶는 어떤 인물로서 정호라고 하는 어떤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가끔 잊을만 하면 나타나셨다가 얼굴도 보여주시고 뭐 커피 만드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림 이렇게 뜯는 것도 보여주시고 사실은 이어지는 땅에서는 굳이 그 두 인물을 뭐 묶거나 하시는 생각은 잘 안 하셨는데 세 명을 하면서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건지 이 시나리오 구상할 때 정우라는 인물의 필요성 왜냐하면 사실 각자 여성의 삶을 그려도 크게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영화였었는데 굳이 그걸 엮으려고 좀 더 신경 썼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던 이유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는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정우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구심점 안에 되게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만한 큰 의문을 그 사람의 존재감만큼 좀 심어두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정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 명의 캐릭터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어지는 땅하고는 가장 큰 차이고 이어지는 땅은 정말 호림과 이원이라는 그 두 여성 인물을 먼저 떠올리면서 도시와 함께 시나리오를 구체화했었는데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는 정오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비어있는 그의 공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시는 거지가 사실 되게 좀 디테일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 어떤 멜로적 요소들이 다 모든 영화들에 있고 관계들 안에 다 있는데 이번 작품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에서는 뭐 수진에 해당되는 국민정 배우는 어쨌든 현재 연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엄청나게 강조돼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작가인 훈성이라는 인물과의 어떤 관계성들이나 사건들이 더 많이 나오고 네. 둘은 거의 뭐 전화 통화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보람이라는 정보람 배우가 연기하시는 인주는 그 짝사랑 얘기하는데 딱 한 번 이제 달 타령한다고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 달 얘기하면서 그런 거리감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혜린 배우님이 연기하는 유정 같은 경우에 이제 옛 연인으로 설정돼 있으면서 또 현재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자친구에 빗대서 관계가 옛 연인과 정호와의 관계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각각의 사연만으로도 한 편의 영화 다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덜어내서 이렇게 최소화해서 세 개의 관계의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얘기를 다 완성하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복잡합니다. 네, 그게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인 첫 시작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첫 시작이 정오였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인 그의 이야기와 관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단일한 사건이나 단일한 인물의 행방을 쫓는 아마 그게 훨씬 더 서사적으로는 편리하고 그리고 관객의 몰입을 위해서도 유용한 작법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좀 더 파편화된 구성을 처음부터 이미지적으로 떠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바닥에 흩뿌려진 이 유리 조각의 이미지가 저를 너무 강하게 동기화시켰다고 해야 그렇죠. 할까요? 인주의 마지막 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욕심을 많이 냈는데 뭔가 좀 더 몰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한 관계, 뭐 혹은 두 가지 정도의 관계로 좀 몰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흩뿌려 놓은 유리 조각들의 이미지처럼 이 영화가 고스란히 그냥 그 마지막 장면처럼 다가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야기를 쓰실 때 그 그림이 놓여져 있던 거네, 결론으로서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서사도 쓰시고, 장면 구성도 하시고, 그렇게 인물들도 배치가 되고, 편집하실 때도 계속 그럼 일부러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쪼개거나 뒤로 밀어놓거나 아니면 뭐 빼버리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셨나요? 이 영화는 편집이 너무 어려웠고요. 일단 시나리오 순서 편집본이 1차 편집본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시나리오에서 기능하던 어떤 기호나 씬 사이에 했었던 것들이 영상으로 옮겨졌을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랍고 절망적이었는데 책임감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 영화를 찍었던 방식보다 네. 규모도 커졌고 인원도 늘다 보니까 책임감이 부담감처럼 커졌었는데 네. 시나리오처럼 다가오지 않지?라는 생각 때문에 거리를 한 달인가 2달 정도 아예 넣어두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네. 그 소스들을 마치 시나리오 문장처럼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다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좀 거리감을 둔 상태에서 다시 꺼내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영화의 시나리오랑은 조금 그래서 순서들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나리오에서 있었는데 편집본에서는 삭제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위치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뭐 새가 이렇게 등에 있는 인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기입을 하셨던 거에 가까워요? 시나리오에서는 골목길의 전경의 인서트들이 그 주변 그 실제 하는 모습들로 그냥 묘사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비둘기 2마리가 계속 저희 촬영하는 걸 구경하듯이
그 가로등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촬영 감독님이 딱 돌려주세요. 저거 빨리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이 급하게 이제 잡아주셨는데 그런 우연성은 이어지는 땅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둘기 샷은 관조적인 시점 안에서 좀 필요한 시선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비둘기는 그런 우발적인 현장에서 발견했던 거고, 검은 개는 의도적으로 찍으셨던,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예전에 태어났을 네. 때 원래 한 마리 개로 하고 싶으셨는데 두 마리 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검은 개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완전히 의도가 되신 네. 장면들인 거죠. 네, 카페에서 보거나 뭐 서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네. 했을 때 그게 섞여 있으면 사실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의도한 것인지 네. 우발적인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관객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간 뭐 제가 농담처럼 되게 변태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왜인지 좀 깊게 고민해 본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는 방식이 제가 영화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를 보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제가 만들 때도 관객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생각하는, 고민하는 지점들을 좀 이 영화로 끌어올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런 면에서 뭐 강아지나 뭐 비둘기나 이런 새로운 관계의 등장이나 새로운 사물이나 동물의 등장이 좀 일상생활에서는 익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의 하루를 좀 파편화돼서 들여다보면은 되게 당황스러운 출연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카메라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순간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영화에 좀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진짜 관심 있게 보셨던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라고 되게 직선적으로 묻게 되거든요. 네, 저는 영화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고민하게 돼요. 왜냐면 좋아하는 영화들도 너무 많았고, 좋아하는 감독님들도 너무 많았고, 근데 그 시기가 되게 다 달라서 재미있는 거는 10대 때 좋아했던 감독님들이 있고, 네. 20대 초반에 좋아했던 감독님들이 있고, 근데 또 희한하게 지금은 그 감독님들의 영화를 다시 꺼내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좋아하게 되는 영화들, 다시 꺼내보게 되는 영화들은 그때 당시에 그냥 흘려보냈던 영화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쭉 좋아했던 감독님들은 명확하게 아피차퐁 감독님 네. 영화도 그렇고, 홍상수 감독님 영화도 그렇고, 뭐 에드워드 양이나 그런 감독님들 영화는 다시 봐도 계속해서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아피차풍 유라세타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 쪽하고도 워낙 가까이 네. 있어서 뭐 뉴욕의 모마나 이런 데서 전시되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아피차풍의 작품들은 여기 현대미술관에서 맞아요. 많이 상영이 되잖아요.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영화와 미술의 경계가 무너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뭔가 구별하는 사회잖아요. 네,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영역적으로도 그렇고. 가끔 그러니까 감독 영화 보면서 물론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뭐 배용균 감독의 경우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한국에서 이 경계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좀 넘어서는 감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좀 있으신 거죠. 미술관에서 내 작품이 전시된다면. 네, 왜냐면 차이밍양 감독님 영화도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차이밍양 감독님 작품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형태가 저는 그 경계를 전혀 허무르고 있는 대표적인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피차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구별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감독님께서 미술관에 걸린 비디오 작업을 할 때랑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 작업을 할 때 형태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차이가 극명한데 타이밍양 감독님 같은 작품은 오히려 영화관에서 틀어도 갤러리에서 틀어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뭐 행자 시리즈는 네,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저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형태의 작업을 하는 젊은 감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도 조금 그런 작업을 위한 관람 방식이나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갤러리에 걸리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일단 글을 쓸 때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어쩌면 편견이 더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미술적으로 이거를 미술 언어로 바꾼다면 더 뭉개져야 하는 게 있고 더 삭제돼야 되는 게 있고 더 도드라지게 주제를 심어야 하거나 어떤 컨텍스트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식에서 미술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랑은 영화적인 언어랑 차이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업 방식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이번에는 한국에서 찍으셨던 영화인 거잖아요. 네. 그 공간들이 출판사 있는 동네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의 인상들, 약간 강북 쪽 동네 인상들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얼핏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영화를 보면서는 약간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좀 더 멜로의 형태에 가까운 것을 또 하고 싶은 또 욕심도 있어서 좀 전에 저희 미술과의 친연성을 얘기했는데 동시에 좀 더 어쨌든 계속 배우들과 상업적인 작업에 가깝게 또 나아가셔야 되는 지향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도 또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제작할 땐 이왕이면 약간 더 지금의 관객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또 요청도 받으실 것 같아서 그 고민사에서 세 번째 작품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은 가고 계신 건지 뭐 어느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것도 약간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게 뭐, 상업적으로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 상업적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함께한 공동 제작사도 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촬영과 편집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고민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특정한 방향성 안에서 영화를 맞추는 그 방식에 제가 재능이 없기도 하고 친숙하지도 않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형태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틀에 맞는다면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글을 썼는데 그게 누가 봐도 굉장히 상업적인 멜로다 라면은 상업적인 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거를 먼저 염두해두고 글을 쓰거나 영화를 꿈꾸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면 영화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작업이 더 중요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관객 수가 많지도 않고 상업적으로 성과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계속해서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게 영화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 신인 감독이지만 제가 가끔 이제 막 영화를 시작하는 다른 감독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건 제작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만 영화를 꿈꾸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영화를 찍고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 안에서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는 당연한 의문이고 그래서 조금 더 해외 공동 제작 조금 한국에 더 많은 감독님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그런 방식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해요. 한국의 영진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때 제가 이제 요강들이나 저도 심사를 종종 하고는 했었으니까 해외 공동 제작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나 이런 정책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네. 언어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PD와 연출자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요건들도 필요한 것도 있고 동시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유사하게 나온 형태들의 얘기들의 태반은 다 이민자 서사들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건 한국 이민자들이 좀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필요할 텐데 한국의 관객들한테는 그 영화들이 들어와서 개봉을 했을 때 네. 별반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 보면서 음, 이게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언젠가 관심사가 되겠지만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최근 한 5년 사이에 한국 영화들이 많은 2세대, 3세대 이민자들이 또 만든 영화들이 또 많이 개봉을 했었는데 네. 그 독립 영화들을 재작년 뭐 그 이전의 영화들 보면 크게 어떤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안타깝게 좀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뭐 이민자에 대한 대서사시 같은 것들이 꽤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것도 상업화 될 때 좀 얘기지 이렇게 독립영화 제작 규모로 해외 합작 영화가 한국에서 얼마나 될까라는 게 사실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요. 그 새로운 길을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뚫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감독님의 전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상업영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는 네. 계속 하긴 너무 힘드니까 그건 거의 뭐 지인 찬스나 내 주변에 어떤 거의 영끌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하시다 보면 감독님도 다 지치시게 되다 보니까 네. 그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까라는 고민이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자꾸 되거든요. 그게 저뿐만 아닌 모든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영화 작업 외에 크게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 같아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어떤 제작 방식으로 어떤 제작 환경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이제 장편 제작인 JCP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네.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전주도 좀 소강 상태에 빠져 네.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제공했었던 1억이라는 비용이 그때는 뭐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어라는 비용이지만 지금은 또 제가 생각하기엔 택도 없는 비용인 것 같거든요. 계속 물가의 현실은 바뀌는데 이게 영화제들에서도 그런 걸 되게 잘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 것도 또 아니기도 한 걸로 갑자기 조건이 바뀌고 네. 좀 복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있으면. 근데 올해 한국 영화를 오늘 특집 하면서 저 1부, 2부 하면서 지금 이제 3부에 조희영 감독님 만나 뵙고 있는 건데 한국의 독립 영화가 결국에는 상업 영화에서 더 이상 제작이 안 되고 다 무너졌을 때 전 한편으로는 잘 됐다. 네. 어차피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밑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뭐 것이 뭐 버섯이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고사리가 됐던 뭔가 올라올 거야.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또 이 자리를 계속 준비했는데 진짜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둘이 머리만 뗀다고 해서 해결책을 찾은 거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감독님들끼리는? 지금 평론가님과 나눈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친분이 있는 독립영화 감독님들이나 영화 감독님들이랑 함께 얘기를 하면 제작 지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제작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방도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자체 제작 합의를 통한 자체 제작인데 그건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거 외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짊어져야 할 그 부채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를 짊어지시는 경우도 꽤 있어 왔죠. 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자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일본에서 신인 감독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펀딩을 통해서 독립예술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를 많은 나라에 소개하고 하는 방식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소통이 돼야 외국에서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먼저 본인의 작품을 피칭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이 이제 영어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영어가 유창한 PD님과 함께 피칭을 통해서 해외 펀딩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개가 또 잘 쌓여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어떤 자연스러운 활로가 또 네. 뚫릴 텐데 그게 어떻게 뚫려갈지 뭐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 PD, 구정아 PD라든가 몇 분들이 계시기는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 혼자 그걸 또 다 짊어질 수도 없는 거여서 복잡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영화 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화적인 얘기들을 그래도 몇 가지 해보고 자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은 상태인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 영화 이제 저희가 뭐 세 명의 여주인공 얘기도 했고 정우라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저는 결국에는 이 얘기에 최종 관심사가 뭐였을까 약간 감독님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삶의 어떤 흩어져 있는 형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이거나 수렴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어떤 기억들이 흐트러지거나 어떤 걱정과 근심들이 항상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유정, 혜림 배우가 친구랑 이제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정우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둘이 주문을 할 때 정우라는 배우는 저기 뒤에 안쪽에 딥포커스로 좀 놓여 있고 그리고 둘이 앞에서 이거 정우 오빠 글씨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그럼 저 정우라는 인물은 과거에 갔던 인물인 거야? 아니면 지금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걸 이제 따져 묻게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인지 그 정우라는 인물과의 그 같은 공간에서 놓여 있는 장면들이 감독님은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기억이었을까? 어떤 공간의 잔상이었을까? 혹은 공간의 기억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영화 중간중간에 물어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네. 생각이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말씀하신 장면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정과 정호의 관계에서 유정이 실제로 만났던 옛 애인의 이름이 정호인 걸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정호랑은 전혀 다른 정호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샷이기도 해요. 그때 이제 대사로는 뭐 이름 같은 사람이지라는 뉘앙스가 그런 네. 뉘앙스였군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가 이 인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나 섞이는 자리에서는 뭔가 실체가 없는 껍데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유령적 네. 이미지인가? 그래서 그런 기운을 정호를 통해서 계속 심어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사진의 이미지도 좀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것들도 역시 네. 그냥 우리가 하나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네. 뭐 영화의 제목 그대로 다른 것으로 알려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거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질문도 많지 않으신가요, 보통? 마지막 장면도 많았고, 네. 마지막 장면에서 그 파편 이미지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또 다른 정오의 초상화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인과율에 되게 붙들리는 꼭 파편적으로 흐트러뜨리시지 않으셔도 이야기를 되게 잘 쓰시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쪽은 매혹이 잘 안 되세요, 평소에는? 아니요. 저는 매번 그 다른 것을 개봉할 당시에도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해 본 거는 이 시나리오가 그냥 이렇게 써졌고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에 따라서 영화의 형태가 맞게끔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거죠. 어떤 식의 이야기 방향성이 되거나. 시나리오는 있고요. 네. 지금 기획개발 단계에서 음. 펀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는 계속 같은 쪽에서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작사가? 지금 형태가
일본이 80% 배경이에요. 그래서 일본 혹은 제3의 국가와 공동 제작이 필요로 하는 영화여서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를 함께한 보더리스 필름이라는 국내 제작사와 네. 함께 일본 프로덕션이나 유럽 프로덕션을 찾고 있는 중. 뭐 그럼 일본의 도시 뭐 오사카가 됐든 교토가 됐든 도쿄가 됐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건가요? 정해져 있어요. 일본의 배경은 후쿠오카,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후쿠오카와 네. 가라츠라는 네. 소도시, 항구 도시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에서는 인천. 근데 감독님이 상상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은 더 짐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흩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또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기본적으로 작품이나 두 편의 영화 안에서 계속 있으신 것 같고 인물들의 이미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민정 배우랑 정혜린 배우는 되게 상반된 느낌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차분함과 더 발랄함, 뭐 네. 굳이 비교하자면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감독님 안에서는 되게 같이 겹쳐져 있는 오버랩돼 있는 부분들을 되게 발견하거나 찾는 걸 되게 흥미로워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인물들은 한 인물이 주인공은 아닐 거라고 또 짐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 인물의 주인공. 공간으로 나뉘어지는 건가요? 네.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굳이 하나의 어떤 상황을 인물로 나눌 게 아니라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면과 외면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분할해 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거의 막바지에 물어볼까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걸 미리 하셨다고 하니까 역시 네. 세 번째 영화 다른 것으로에 대해서 딱 하나만 여쭙고 왜냐면 내용은 뭐 사실 제가 글로도 썼었고 그 코아르 글 읽어보셨을 때 제가 갑자기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고 네. 나서 어떤 잔상이 계속 남으면 빨리 써야지라고 어. 들는 경우에 속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필름 다빈에 뭐 많은 데서 이제 이번에 그 미장센 상을 탔던 그 베를린 배경으로 했던 그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 했었나요? 뭐 그 작품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약간은 요즘 한국의 감독들, 특히 여성 감독들의 영화에서 그런 외국에서의 체험, 뭐 굳이 말하자면 장건지 감독의 영화를 만들었던 한국이 싫어서쯤과도 살짝 겹쳐지는 다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국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자주 많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시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영화를 이어지는 땅에서 만들기도 했었고 그런 약간 낯선 땅, 낯선 체험이 감독님한테 주는 다른 영화, 동시대 한국 영화에서 보여졌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제가 그 음. 평론가님 코아를 그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떠나는 사람을 꽃을 산다라는 단편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 글을 보고 그 단편 영화를 알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뭐 평생을 산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그냥 삶의 일부였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시선으로 그거를 이방인의 뭐 시선, 이주민의 뭐 서사 네, 네.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 안에서 잠시 이 인물이 저곳에 있다 정도로만 인지되고 그 안에 맥락이 어떤 나라의 이동이나 낯선 땅의 그 감각으로 막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같은 네.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주제 안에 그 나라를 떠나는 이유와 동기가 너무 명확하게 명확하죠. 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라는 단편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반대로 제가 여쭤보면 그럼 왜 이렇게 식물에 물 주는 걸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땅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네네네. 그렇고.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이어지는 땅도 그렇고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도 그렇고 영화를 찍을 때 식물을 키우는 그 행위랑 또 그 평론가님께서 코알라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뿌리를 내리는 네. 그 어떤 감각?
식물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영화 안에 들어오게끔 제가 원했고, 근데 그 이유는 그게 다른 나라, 뭐 타지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이 삶을 사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또 그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게 어떤 땅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그 행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하면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는 정호라는 남자에게 뿌리 내리고 싶거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뿌리 내리는 세 명의 여성 얘기 아닌가? 라는 식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연결해서도 그때 글에는 그런 얘기 쓰지 않았지만 네. 그런 질문도 같이 관련해서 또 여쭤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라서 그쵸. 아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유령의 땅이니까요. 그러면 그 여성들은 항상 그렇게 방황하고 계속 떠돌아야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인주가 깨진 유리인 채로 전시를 한 그 결심이 이 세 인물의 어떤 변화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깨진 유리를 붙여서 네. 아니면 다시 제작하거나 네. 그러지 않고 깨진 채로 전시를 했다는 그 인주의 선택이 저는 이어지는 땅에서 이원이 폭포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과 어쩌면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감독님은 어쨌든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뵙는 거니까 사실은 뭐 제가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되게 차분하신 그런 느낌을 이제 주긴 해요.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감독님 꽤나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나 어떤 사태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되게 잘 수긍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또 드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거 뭐야? 뭐 무슨 싸우거나 뭐 그런 식이보다는 맞아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어떤 사건이나,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좀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최상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영화를 찍으면서 그랬나?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더 변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영화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긴 하겠지만 많은 얘기 오늘 들려주셔서 네, 영화 얘기보다는 더 외연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런 기대감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는 다들 직접 보시고 나서 지금 서비스가 올라왔죠. 네네. 어디 올라왔죠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쿠팡 플레이와 왓챠 왓챠. 그리고 유튜브 구글에서 네네. 다운로드 유튜브는, 결제하실 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봐주시고 뭐 혹시 뭐 저희 사이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는 별로 물어보지 말아주시고요. 감독님이 또 혹시 보시고 또 대답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올려주시면은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이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상형 평론가님 덕분에 영화 내부적인 이야기와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함께 오랜 시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다가가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